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증여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 하면은 일정 나이가 되신 분은 나라에서 연금을 주는 걸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 받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 자, 이 기초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증여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라는 게요, 나이와 일정 소득 요건이 돼야지 지급을 해줍니다. 나이는 65세 이상이고요. 소득 인정액은 전체 가구의 70% 이하라고 합니다. 70%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이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지급을 받고 받지 못하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증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여 문제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지금 매월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부터는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오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모님들은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내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죠? 매달 한 달에 25만 원. 단독 가구일 때는 25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모들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녀들은 다른 부모들은 기초연금을 다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못 받는지 좀 알고 싶고 또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음, 자기들이 또 부모님 기초연금을 한 달에 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그죠? 용돈을 드리는 금액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내용을 제가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 기준과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 증여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이 수령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지 않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조금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내용은요, 제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급하고 또 계산도 나라에서 하는 거지만 또 이걸 받고자 해서 이 재산을 증여하면 어떠냐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주요 상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따라서 뭐 제가 나라의 곳간을 축내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은 누구냐 하면 65세 이상, 그죠?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나이는 지금 65세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65세 이상 정해졌고.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이하에 되느냐? 단독 가구는 월 131만 원.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는 월 209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넘어갔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도 미달되시는 분들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죠? 그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대상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을 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어들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득 평가액은 지금 월 벌고 있는 돈이에요. 월 소득. 월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자, 이 재산을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해서 이 재산을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 월 얼마 정도 생기겠느냐, 이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득 평가 기준과 재산 소득 환산액, 이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자동차나 회원권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재산에는. 자,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65세 이상, 이건 나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 소득 인정액 요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 기준은 뭐냐면요, 월 벌고 있는 겁니다. 월 얼마를 벌고 있다, 이것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이 있죠. 이것들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예. 이자 얼마 받았는지, 배당 얼마 받았는지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사업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소득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 있죠. 자,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 요게 소득 금액으로 다 나오겠죠. 예,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자 소득과 사업 소득은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 근로 소득은 좀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65세 이상인데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을 준다는 건 뭐냐면 급여액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으로 잡는 금액이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로소득은 월 급여에서 85만 원을 빼줍니다. 85만 원을 빼줘요. 가령 월 받는 금액이 135만 원이었다고 보죠. 그러면 135만 원을 전부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85만 원을 뺀다는 거죠. 85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자, 여기서요 또 70%로 곱합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30%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에 70%, 35만 원만 잡힌다는 겁니다. 지금 135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35만 원만 잡힌대요. 아, 좋은 거죠. 예, 근로소득은 이렇게 낮게 잡히는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봤죠. 자, 그런데 뭐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도 하지 않고 이자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자 소득만 잡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자, 소득 기준은 이제 살펴봤으니까 재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 소득은 안 벌면 돼요. 그죠? 근로소득이 안 벌면 된다는 거죠. 사업은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재산은 없애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재산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금융재산, 예적금, 부동산 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금융재산에서 일단 2천만 원을 뺍니다. 2천만 원을 빼요. 즉 금융재산이 5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전액 잡지 않고 일단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택도 있을 수 있고 토지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재산에서 기본 재산 공제라는 걸 뺍니다. 뭐냐면 이 재산을 100% 잡지 않고 일단 기본으로 뭘 좀 빼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주고 부동산에서는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금액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고 나서 빼는데 빼고 나서 요 4%라는 게 있습니다. 4%. 요 4%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것을 곱하게 됩니다. 자,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합치는데 여기서 2천만 원, 부동산은 기본재산 공제를 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그러면 어떤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까? 평가. 예. 왜? 금융자산 금방 얼마인지 알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평가 기준에서 얼마를 지금 빼줬다는 이 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요. 예. 지금 주택은 개별 주택 가액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상가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즉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세, 뭐 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뭐 가령 주택이 지금 매매 금액이 5억 정도 되는데 실제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주택 가격이 뭐 3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 3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토지 시세는 한 5억 되는데 공시지가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재산 평가할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시지가 이건 어디서 찾아보면 됩니까? 라고 하면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이 주소고요. 주소고 개별 주택 가액은 개별 공시가 땅은 여기서 조회를 하면은요. 주소만 입력하면 얼마인지 다 개별 공시가 나오고요.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개별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공동주택. 자,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내 토지, 부동산, 집원만 알고 입력을 하면 조회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 얼마에 평가하는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부동산 전액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좀 공제를 좀 하고 나서 평가를 하자라는 건데 이 평가 금액이 이 공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연환산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 재산에 자동차는 포함을 합니다. 추가로. 자, 그러면 이제 기본재산 공제 알았고, 근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구분은 뭡니까? 요 또 질문이 생기네요. 그죠? 한번 볼까요? 자, 대도시는 1억 3,500 빼졌고,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됐는데 대도시는 이렇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구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 뭐 관악구, 뭐 부산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 포함이 됩니다. 중소도시는 일반 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경기도 성남시, 안동시, 천안시, 세종 특별자치시 이게 이제 시라는 거죠. 시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금액이 좀 줄죠. 내려갈수록. 농어촌은 뭐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 음성군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되면 부동산전에서 재산에서 이런 금액들을 각각 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셨으니까 그럼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나 소득도 없다 우리 부모님은. 근데 재산이 얼마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64세인데요. 재산이 얼마면 내년에 65세 때 받을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중소도시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재산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 빼주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 가구하고 이제 부부 가구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액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줘요. 8,500만 원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환산을 해서 한 금액이 131만 원, 단독 가구는, 부부 가구는 210만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산수가 됐습니다. 부동산 금액에서 요 기본재산 공제액 8,500만 원을 빼고 요 금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이